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보육정책을 발표하며 학부모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내고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늘리고 아동수당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기업인들을 만나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4차 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 폐지 등을 약속하며 신기업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저 문재인이 반기업일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취약계층 중심의 통신비 절감 공약을 밝히면서 취업준비생 저소득층에게 인터넷 강의 수업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단말기 구입비도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6만 명의 소상공인, 3만 명의 청년 창업자, 36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에게 데이터를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전 국민 통신 기본료 폐지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을 통해 약 1조 6천억 수준의 국민 편익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임기 내 노조 조직률을 30%까지 늘리고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과 병행해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인들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학부모들과 만나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를 키우는 일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는 만 11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남편의 출산 휴가 기간을 30일로 늘리며 육아휴직 급여도 초기 3개월까지 100%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발언은 공립유치원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돈이 많이 드는 단설 유치원 대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새로 만들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인과의 토론회에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화산업단지, 창업 드림랜드 도입을 내세우면서 경제에서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 겁니다. 소상공인들과 만나선 상업보호구역 지정과 임대차 보호제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정책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후보 공식 등록을 하루 앞두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제단체들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특강을 통해 경제학 박사 출신 전문가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든 기업 부실이든 차이나 리스크든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위기부터 잘 관리를 해나가고. 중소기업청을 창업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김영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3, 5, 10 규정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는 새로운 보수의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는 국가안보 잘 지키고 헌법과 법률 잘 지키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잘 지키자. 또 보수의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자유한국당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왔다 갔다 하는 국민의당과 후보 단일화나 연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